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부동산과 사람 제72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9.13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이 안 되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건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고강도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충격요법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은 일단은 관망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9.13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과열이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3일이 지났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래가 급감이 예상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뭐 추석 명절도 끼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당분간 거래는 급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취득세 또 양도소득세가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광역단체세이기 때문에요. 거래가 둔화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부담이 가중되지요. 이번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만약에 올해부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지만 내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씩 인상되죠. 85%, 90%, 95%, 100%는 2022년도가 되면 10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도에 100%를 적용한다면 종부세는 현재 납부할 세금의 3배, 4배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슈퍼리치들은요, 뭐 돈 많으니까 뭐 1,000만 원 내다가 종부세 3,000만 원 내더라도 슈퍼리치들은 그렇게 부담이 없단 말이죠. 고소득자들은. 그러나 중간층들 있죠. 중간계층들은 상당한 부담이 커집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도 연금생활자들은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100만 원 내던 종부세를 400만 원 낸다고 해보세요.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부담이 간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1일 날 정부가 주택 공급을, 신규 공급주택을 발표한다고 하지요. 네.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역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서울에 땅이 부족하니까 유유토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과연 공급량이 증가될지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을 좀 해제해서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즉 보존가치가 적어야 되겠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래도 9.13 정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아마 정부는 현실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해서 세금을 부담을 시킬 겁니다. 지금 아파트가 시세가 14억이라면 공시가격은 9억밖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을 인상시키게 되면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13 정책으로 안정이 안 되면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의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현 시세대로 인상을 시킨다면은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금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요, 기준금리를 사실은 인상시켜야 되는데, 원래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려면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물가가 매년 한 2, 3%대 물가를 상승하면서 경기가 호전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는 불황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고용 쇼크로 인해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가라든가 경기가 호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10월 18일과 11월 30일 두 번 금융통화위원회가 남았는데 아마 한국은행도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이번에 정부가 말이죠, 최고 3.2%까지 인상시켰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게 아마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는데, 여야가 아마 치열하게 공방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는 국회에서 분명히 통과됩니다. 통과되는 이유는 기획재정위원회가 27명인데요. 여당이 15명이고 야당이 12명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안대로 종합부동산세는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해줍니다. 만약에 9.13 대책으로 안정이 안 된다면 정부는 보유세를 더욱더 인상시킬 겁니다. 그 대신에 거래세를 좀 인하시켜야 됩니다. 특히 취득세라든가 특히 양도소득세지요. 다주택자들이 좀 태로 나갈 길을 좀 빠져나갈 거를 좀 터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최고 62%,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68.2%를 내가면서 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한식으로 인하해서 그들의 공급 물량이 나와야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9.13 정책으로 약발이 안 맥히면 종부세,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를 인상시키면서 거래세를 인하시키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 중에요,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기분 좋지요. 기분만 좋을 뿐이에요. 돈이 매도를 해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가격만 올라간다고 기분만 좋을 뿐인데, 사실은 재산세 많아지지요, 종부세 가중되지요, 건강보험료 올라가지요. 모든 게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지금 얼마만큼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참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처분을 못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좀 인하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1세대 1주택자가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 벌어들인 소득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가 위축됩니다. 소비가 위축돼요. 그러면 경기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월이나 11월에 인상시키게 되면 대출금리도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계 기업이라든가 또 한계 가구, 다중채무자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가계부담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요,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항상 검토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말이죠, 정부를 신뢰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신뢰성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위반할 때도 일관성 있게 위반해야 되고, 또 정책을 위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예측 가능성을 그 계획에서 이런 정책을 위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번에 김동연 부총리가 이런 거 발표했지요. 집값 단합에 대한 관련된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면 이런 단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 바로 이런 것들은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인중개사법을 개정시켜서 강력한 규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9.13 정책은 그래도 강력한 규제입니다. 특히 뭐 1세대 1주택까지도 원칙적으로는 대출을 규제하잖아요. 2주택 이상은 무조건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LTV와 DTI가 0%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 규제하지요. 보유세 올라갑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도에는 현재 종부세 세부담의 3배, 4배가 가중되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시적으로 거래세를 인하해서 공급이 그 주택시장에 좀 많이 나와서 좀 거래가 활발하게 되어야만이 국가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취득세를 내야 지방자치단체 세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좋은 정책을 위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만약에 9.13 정책이 안정이 안 되면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세금을 더 높이겠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종부세 내는 사람이 27만 명입니다. 이분들은 보유세라고 하지요. 일명 종합부동산세, 주택을 과다 보유하는 사람들이 내는 건데 부유세 아니겠습니까? 명예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명예세. 예,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애국자지요. 예, 그러나 이렇게 주택가격이 고공행진할 때 집 없는 그런 무주택자들의 서름, 그리고 얼마나 절망감에 휩싸이겠습니까? 예. 이래서 9.13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